등장했다 하면 한간의 화제로 떠오르는 존재의 시간여행자. 그 진위 여부에 관해서는 항상 찬반이 엇갈리곤 하지만 실제로 미래를 적중시킨 이들의 주장만큼은 대중에게 있어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곤 합니다. 여기 그 중에서도 비트코인과 인류의 미래에 관해 이야기한 다가오는 2025년을 소름 끼치게 묘사한 한 시간여행자가 있었으니 세상에 부는 비트코인에 지배당하며 결국 인류를 파멸로 몰게 될 것이라는 그의 예언. 역대 시간여행자의 주장 중에서도 상당히 상세하고 꼼꼼하게 묘사된 오늘의 예언. 과연 그는 어떤 주장들을 남겼을까요? 그는 왜 천정부지로 치솟는다는 비트코인의 미래에 관해 말했으며 굳이 이 이야기를 과거로 돌아와 전한 이유는 무엇이고 어떤 것을 얻고자 했던 것일까요? 늘 그렇듯 예언은 그저 재미로만 감상하시되 결코 맹신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흥미로운 오늘 영상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2013년 미국의 소셜뉴스 커뮤니티 레딧에는 다소 황당한 글이 올라옵니다. I'm a time traveler from the future, here to beg you to stop what you are doing. 나는 미래에서 온 시간여행자이며 당신이 하고 있는 것을 멈추길 간청하러 왔습니다. 라는 글이었는데요. 이 자칭 시간여행자는 해당 글의 작성 연도로부터 12년 후인 2025년에 관한 상황을 소름돋게 묘사하였으니 비트코인의 가격 변화에 관한 그의 주장은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2013년까지 매년 대략 10배씩 증가, 2010년에는 0.1달러, 2011년에 1달러, 2012년 10달러를 넘어 게시글의 기재 연도 기준인 2013년 100달러에 이르게 되고 해당 연도부터는 2년에 10배씩 뛰는 경향을 보이게 되니 2015년 시점에는 1000달러, 2019년에는 10만 달러, 2021년에는 자그마치 1000만 달러. 이후엔 비트코인 가격을 달러로 체크하는 것이 어려우니 세상에는 더 이상 달러의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란 것인데요. 우선 여기서 그의 예언이 타당한지를 살피고자 연간 지표를 살펴보니 2013년의 가격까지는 적중시킴에 성공했지만 말도 안 되는 개 똥꾸녕 같은 소리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소름 돋는 예언은 계속되니 세상에 더 이상 달러의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예언은 대체 무슨 말이었을까요? 그는 2025년에 관해 말합니다. 부에는 단 두 가지 유형만이 존재하며 이것은 오직 땅과 비트코인으로 그는 자신이 살고 있는 시점인 2025년에 관해 말하길 세상에는 단 1900만 개의 비트코인만이 사용되며 나머지는 실종되어 찾을 수 없게 된다고 전했고 해당 시기의 세계 인구는 약 70억 명 정도로 이는 평균적으로 한 사람당 0.003의 비트코인을 소유한다는 의미라고 해석했죠. 해당 원고를 작성 중인 2022년 7월 26일 기점 세계 인구는 79억 5395만 2577명으로 집계되니 정확히 9억 5395만 2577명이 요단강을 건너야 한다는 의미인 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여기서 주목할 점은 부의 불균형으로 인해 일반적인 사람은 0.00의 비트코인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한 것인데요. 흥미로운 점은 비트코인으로 인한 사회 변화의 측면으로 비트코인이 1000달러를 넘어설 때부터 부자와 비트코인 자체를 보호하기 위한 비싼 금고, 보디가드 등의 서비스들이 생겨나기 시작, 비트코인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분리되기 시작하니 가진 자들은 시다텔이란 곳에 거주하며 이곳은 요새처럼 만들어져 비트코인 마이닝 머신들이 보호됨과 동시에 대부분의 일들이 자동화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전 세계 비트코인 거래소 중 3분의 1이 해킹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남에 따라 비트코인 보관업체인 사포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지어진 스위스의 방공호를 이용하여 비트코인 금고를 개설하고 수백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보관하기에 이른 한편 이 외에도 비트코인 보안을 위한 첨단 시설을 갖춘과 동시에 철저히 보안된 외부 인터넷 연결과 백업 시스템을 마련, 뿐만 아니라 전자기 플스 EMP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장벽까지 마련합니다. 또한 비트코인으로 인한 납치 등의 사건들이 빈번하게 벌어짐에 따라 타다스 카스피티스와 같은 비트코인 전문 개인 경호원 서비스까지 등장한 바, 그러나 실상을 자세히 살펴보자면 그는 해당 서비스가 1000달러를 넘어서는 시점에 등장할 것이라고 말했었던 것에 반해 비트코인이 처음으로 1000달러를 넘긴 시점은 보디가드 서비스가 등장하기도 한참 전인 글을 작성한 시기와 같은 연도였던 2013년 11월 27일의 일이었으니 어찌 앞뒤가 안 맞는 게 죽탱이를 좀 맞아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 뒤로 이어지는 그의 주장은 상당히 자세하게 묘사되는데 이 부유층의 거주지라는 시다텔에서는 대중에게 에색마이너라고 알려진 회사가 존재하는 바, 이는 미스터 프라이드맨이라는 왕이 군림하는 도시로서 현존하는 정부는 대부분 존재하지 않게 되며 이는 비트코인 거래가 익명으로 이루어지기에 정부가 세금을 추징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각국의 정부에서는 세금을 추징하기 위해 같은 방법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부를 감추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는 것이 그의 설명인데요.
정부에서는 비트코인의 안정화를 위해 반대로 비트코인을 사들이기 시작하지만 이것이 비트코인 가격 폭등을 더욱 부추기는 결과로 이어지는 바 정부 관련자들 사이에서는 비트코인에 대한 불법 행위까지 만연하게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그가 말한 2025년 기준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가진 단체는 다음과 같으니 4위는 앞서 말한 에스기라는 마이너 집단으로 약 5만 개, 3위는 IMF로 7만 개, 2위는 사우디아라비아로 11만 개, 1위는 북한으로 18만 개. 돼지스 그는 2025년에 관해 말합니다.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2%. 이는 비트코인이 인플레이션이 없기 때문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투자할 이유가 없게 만들어 금이 통하였던 중세시대처럼 뚜렷한 경제 성장을 확인할 수 없게 되고 사람들은 0.01 비트코인만 있어도 평생 일하지 않고 살 수 있으며 사실 새로운 비트코인이 채굴되어 발행되기 때문에 사회가 무너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점점 낮아지는 인플레이션에 의해 사회가 망가질 수 있음을 두려워한다고 말이죠. 여기에 그는 이로 인해 일어나는 사회적 차원의 비트코인 약탈 문제를 상당히 구체적으로 경고했으니 윙크보스 형제들은 제일 처음으로 죽는 사람들이며 테러리스트들은 비트코인 부자들을 습격하기 시작. 이들은 비트코인 개발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을 공격하는데 어처구니 없는 사실은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되려 비트코인을 써서 일을 벌인다는 것입니다. 그 와중에 이름이 윙크보스라. 비트코인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엔 더 이상 가족에게도 비트코인에 대해 얘기하지 않기 시작하며 이런 상황이 오지 않게끔 손쓰지 못한 죄책감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들도 등장. 비트코인이 붕괴되리라 믿고 있던 사람들은 정부가 비트코인을 사는 소식을 듣고 비관하여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일이 만연하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비트코인 부자들 중 25% 정도는 고문을 당하고 인질로 잡히는 등 그 피해가 거시적으로 번져나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의 주장이 사실이라는 가정하에 대체 이 지경이 되도록 왜 비트코인 사태를 막지 못한 걸까요? 이 자칭 시간 여행자는 말합니다. 국가적으로 비트코인을 폐지하고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이는 실패. 인플레이션이 있는 암호화폐를 사용하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먼저 나서려고 하지 않았고 사람들은 자신의 부가 점차 줄어드는 화폐에 투자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이죠. 또한 아프리카에서는 70%의 사람들이 비트코인은 악마에 의해 발명되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하며 아프리카 정부에서는 시민들에게 무료로 스마트폰을 나눠준과 동시에 정부 아이디로 연결시켜 사람들이 비트코인 시대로 넘어가는 것을 오히려 장려, 정부가 비트코인을 대중화시키는 데 일조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는 하나의 사건으로 인해 실패하게 되는 바 러시아에 위치한 한 범죄 조직이 스마트폰 하드웨어의 결함을 이용 아프리카 전역에서 48시간 동안 부의 60%를 도난하고 이 뒤에는 혼란과 시민전쟁이 일어나 북한과 사우디 정부의 개입이 있을 때까지 전쟁은 지속. 북한과 사우디 정부는 아프리카를 자신들의 영역으로 만들거나 다른 지역에서는 영웅으로 칭송된다고 전했죠. 그렇다면 이쯤에서 궁금해집니다. 대체 이 자칭 시간여행자는 왜 굳이 이런 글을 쓴 걸까요? 그는 이러한 파국을 타개할 방법에 관하여 핵으로 쓸어버리는 것밖에 없다고 말하며 지하 네트워크의 일원인 자신이 조직적으로 인터넷 기반 프로그램에 대한 공격을 감행, 자신들은 20대의 핵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고 이것으로 대륙을 연결하는 해저 케이블을 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오, 20대... 또한 인구 밀집도가 높은 모든 지역에 EMP, 즉 핵펄스 공격을 가하며 이에 발생하는 대중의 혼돈이 세계적인 폭동을 불러와 가능한 많은 컴퓨터를 부술 것이고 이것은 비트코인의 미래를 잃는 순간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곧 수십억의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극소수의 엘리트 노예 제도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대가이자 이 모든 것이 자신이 글을 쓰는 이유라고 말했죠. 끝으로 그는 강조했습니다. 사람들은 비트코인이 아직 유아기일 때 반드시 파괴시켜야 하며 경제를 지배하는 중앙주체를 제거함으로써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 그것이 자신의 목표라고 말이죠. 이쯤에서 내리는 오늘의 결론, 이 새끼 고점 매수했네, 저점 매수 기다리네. 시간여행자에 관한 영상들은 여러 차례 다뤄봤지만 평균적으로 영능력자 AM을 주장하는 예언가들보다 주자구류가 높고 아주 개똥같은 적중률을 보인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늘 드리는 말씀처럼 돈은 안전하고 정직하게 봅시다 라고 하면서 주식의 파란불 살피는 내 인생 레전드, 어쨌거나 저쨌거나 오늘도 이 이야기로 오늘의 영상 마칩니다. 사람이 죽으면 먼저가 있던 코인이 마중 나온다는 얘기가 있다. 나는 이 이야기를 무척 좋아한다. 조금이라고 많이 벌게 될 여러분의 삶을 응원하며 흥미롭게 보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 클릭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슬릴로팡이었습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드립니다.